자, 페이지 32페이지요. 자, 오늘부터 진짜 화학원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화학원이다. 앞쪽의 문제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었던 탄소화합물이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개념들도 좀 있는데, 그거는 오늘 하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다 배워주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 갖고 여러분들 목숨 걸고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앞쪽부터 총정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총정리를 하게 되면 되게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화학이라는 건 단원별로 이렇게 조금씩 쪼개가는 건데, 어쨌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제되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화학이라는 과목은 좀 다른 과목이랑 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배우고 문제 풀고 요만큼 배우고 문제 풀고 이러는 거죠. 근데 화학은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쭉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면 훨씬 더 쉽고요. 1단원에 배웠었던 내용이 4단원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1단원에 했었던데 다 잊어먹고 4단원에 또 나오면 헷갈릴 때도 많죠. 그런데 한바탕 물 흐르듯이 쭉 배워주고 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한꺼번에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의 단초를 잘 띄우면 앞으로 배우는 화학들이 되게 쉽게 조금씩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되게 어렵다라고 하면 1단원도 어려워지고 4단원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정확하게 잘 해주시고요. 쉽게 만들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몰이에요. 몰. 화학식량과 몰. 32페이지요. 화학식량과 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식량, 몰. 두 가지를 배울 건데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니까 차근차근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화학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한 내용. 원자량이냐 분자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화학식량을 만들어놨는지 잘 보세요. 여기는 그냥 보세요. 저쪽에다 필기를 따로 할 거야. 화학식량을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0. 하고 동그라미 23개를 붙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23개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000 이렇게 붙인 다음에 끝에 2 이렇게 끝나면 이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그렇다면 화학을 공부할 때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을 사용하면 언제나 0.00하고 소수점을 23개 붙인 다음에 2 이렇게 써야 되지. 물의 경우에는 H2O의 한 개의 질량은 0점부터 소수점 23개를 붙인 후에 끝에 걸 이렇게 지우고 똑같이 이렇게 쓴 후에 3 이렇게 쓰면 이거 물의 하나의 질량이거든요. 그럼 모든 화학식에 나오는 애들을 전부 다 0.0000 이렇게 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 어렵고 짜증나고 긴 걸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만들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 화학식량이라는 원자량, 분자량을 만들어낸 거냐? 짜증나고 길고 복잡한 애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원자량의 경우에는 실제 값은 아니지. 분자량도 실제 값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값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화학식량의 가장 중요한 모토,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위를 붙이면 안 돼요. 화학식량에는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내신을 보는 애들 중에 틀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단위를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단위를 써오는 애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막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용으로 실수해서 틀린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자량, 분자량이란 단어에는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그럼 단위는 언제 쓰는 거야? 끝에가 질량이라고 이렇게 끝나면 질량이란 단위에는 단위를 붙입니다. 됐나요? 질량은 단위를 붙이지만 원자량, 분자량은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자, 다시
화학 식량은 왜 만들었어? 간단하게 하려고. 상대적인 값을 만든 거죠.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겠니?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야? 탄소를 갖고 오는 거죠.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에요. 이 녀석의 몸무게는 아까 하나 썼어요. 실제 질량은 이만큼이죠. 이걸 12라고 정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탄소 원자는 한 개가 10이야 라고 정하는 겁니다. 단위를 붙이지 않죠. 이렇게 기준을 삼아놓고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팔 저울에다가 탄소 하나를 넣고 한 개를 넣어요. 그리고 이쪽 편에다가 수소 하나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평이 될 때까지 개수를 올려 추가하는 거죠. 그때 수소 원자를 12개를 올리는 순간 얘네들의 양팔 저울은 같아져요. 그렇다면 얘와 얘의 상대적인 질량은 이 녀석을 12라고 정했으니 얘는 1이라고 정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면 나머지를 그거의 상대값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걸 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탄소와 수소는 원자량이 12와 1 정도 돼요. 이렇게 쓰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쪽에다 이렇게 탄소 원자를 놔두고 여기다가 올리고 이쪽에다 이렇게 산소 원자를 놔두고 올려요. 몇 개씩 올렸을 때 수평이 되는지를 봤더니 여기다가 16개를 올리고 여기다가 12개를 올리니까 수평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산소는 얼만큼 무겁니? 얘는 12라고 정의가 됐으니까 얘는 16이라고 정의가 될 때 몸무게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화학식량은 전세계 공통으로 정하자. 그러니 굳이 단위를 쓸 필요는 없다. 분자량도 마찬가지죠. H2는 그럼 몇 g이 나가니? g을 붙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얘는 얼마의 분자량을 가져? 그러면 수소는 1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런 애가 2마리 있는 거 맞지, 그치? 더하기 산소는 16이라고 정해놓으면 그거 한 마리 있으니까 얘는 18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깔끔하고 괜찮지, 그치? 그래서 실제 질량을 표시하지 않고요. 원자량, 분자량을 사용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나중에 화학원을 선택해서 수능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 원자량은 딱 4개밖에 안 나와요. 수능에는 써줘서 나와. 원자량도. 그런데 굳이 그걸 써줘서 나오니까 안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저절로 익히게 되는 거니까. 4개는 꼭 외우세요. 원자량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4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외웁니다.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4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화학원에서 나오는 원자량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그럼 수소는 얼마나고? 1,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됐나요? 이 4가지는 상식적으로 그냥 외워줍시다. 어렵지 않죠?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어려우면 안 돼요. 몰파트에 가면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정리 간단하게 할게요. 자, 화학식량. 화학식량. 절대로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화학식량은 실제 값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값입니다.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식량은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원자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자량. 중요하니까 또 써줘. 단위 붙이면 안 돼. 단위 없습니다. 자, 원자량.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준은 좀 외워줍시다. 이 녀석은 기준이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였어요. 6번. 이 녀석을 얼마로? 12라고 정하자.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하자.
됐죠? 이거의 상대값을 정하는 거. 그럼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수소의 원자량은 1이온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탄소의 원자량이 몇 배? 12분의 1배. 되죠? 탄소 한 마리와 수소 원자 12마리가 몸무게가 같으니까 탄소보다 수소가 12분의 1배 가볍겠죠? 됐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그럼 14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탄소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탄소 원자량이 몇 배? 얘는 12분의 14배. 그래서 탄소 원자량이 12로 정의가 됐으니까 약분쳐서 14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 녀석은 1값이 나올 거고 얘는 14값이 나오겠죠. 됐죠? 이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요. 4개만 하면 되니까. 산소의 원자량은 비교샷으로 때리면 탄소의 원자량이 곱하기 몇 배? 12분의 16배. 그래서 이 녀석 값은 16이라는 값이 나타나요. 됐죠? 그럼 비교샷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놔뒀어. 여기다 질소를 놔두고 여기다 산소를 놔두면 몇 개씩 올리면 몸무게가 같아지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질소의 원자량은 14라고 정의가 됐고요.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고 정의가 됐죠. 그럼 대각선으로 이렇게 계속 곱하세요. 약분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면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수의 비는 8대 7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일단 올려놓고 약분은 가장 마지막에. 됐죠?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양팔절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양팔절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꼭 하나는 체크해 줍시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분자량까지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분자량. 분자량은 원자가 모여서 된 거죠. 역시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분자량. 원자들의 모임이 분자니까 얘는 원자량을 전부 다 더하십니다. 원자량의 총합입니다. 됐죠? 분자량을 좀 많이 외워주세요. 습관적으로. H2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H2의 분자량은 1자리가 2개 있는 거 맞지? 그죠? 원자량 1자리가 2마리 있어요. 그래서 2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럼 산소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니? 물어보면 산소는 16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긴 애가 뒤에 2마리가 있어요. 32요. 쉽죠? H2O의 분자량은 얼마니? 1자리가 2마리 더하기 16자리가 1마리. 그래서 18 이렇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분자량은 스스로 조금씩 외워주세요. 예를 들면 CH4의 분자량은 얼마니? 12에다 4를 더했으니까 16이요. 그죠? 암모니아 중요하다고 했죠?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얼마니? 14에다 3을 더했으니까 17이요. 됐죠? 몇 가지는 그냥 외워주세요. 이산화탄소 외우세요. CO2 분자량은 얼마니? 12에다 32를 더했으니까 44. 그렇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분자량은 좀 외워집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C6E2H5OH. 자, 분자량 얼마니? 뭐 줄줄줄줄 다 더하면 얘는 46 정도가 나올 겁니다. 어때요?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렇다면 NaCl의 분자량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실험 문제들도 가끔 있어요. NaCl의 분자량은 얼마냐? 이 말은 말 자체가 틀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분자라는 단어는 비금속일 때만 쓰는 거예요. 분자는 비금속일 때만 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처음에 금속, 비금속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 NaCl은 이 녀석이 나트륨이라고 해서 여기서 금속이죠. 이렇게 금속이 들어있으면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분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NaCl은 뭐라고 표시하는 거야? 금속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분자량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시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 크다란 제목 이름을 쓰는 거예요. NaCl의 화학식량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금속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도 나오지 않아요. 내신용으로 그냥 상식으로 알아둡니다. 금속이 있으면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구나. 분자는 여기 나오는 애들처럼 비금속일 때만 사용하는 거구나. 이것도 상식으로. 그러니까 통칭을 하시면 돼요. 탄소 원자의 화학식량 이렇게 써도 되고요. 물의 화학식량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 화학식량이라는 단어는 가장 큰 덩어리죠. 그리고 언제나 맞아요. 그러니까 화학식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인 거죠. 예전에 모 고등학교에서 이거 낸 적 있어. NA의 원자량은 23이에요. 23. 얘 35.5. NaCl의 분자량은 얼마니? 이렇게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다가 두 개 더했으니까 58.5라고 써와서 다 틀렸단 말이죠. 됐나요? 왜? NaCl은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시험이죠. 이런 선생님한테 걸리면 내신이 잘 안 나오겠죠. 어때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죠? 원자량, 분자량. 그런데 내신에 틀려오는 단어 하나 있어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위를 쓰지 않아요. 단위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됐나요? 두 가지는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툭툭 나올 수 있을 만큼 저절로 외우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면. 그래서 저절로 잘 외우시면 시험지를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원자량, 분자량을 가지고 이제부터 할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뭘 할 거예요? 우리가 할 내용은 뭘이죠? 화학 전체 다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몰.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몰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잘 알아두세요. 몰을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정의한 사람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인데 뭐라고 정의했냐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예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이 단어를 외웁시다.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됐나요? 이걸 정의한 사람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어서 이 숫자 이름을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됐죠? 개수를 따지면 이만큼이에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를 23개 붙여야 되죠. 23개의 동그라미를 막 쓴 다음에 요 02니까 여기를 지우고 2자로 바꾸면 요 개수가 돼요. 셀 수 없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해서 셀 수가 없습니다. 경해, 그 다음 뭐야? 어렵듯이. 정말 큰 수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수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를 다루는 게 화학이에요. 0점 해서 23개의 소수점을 붙이는 것부터 동그라미를 23개나 붙여야 되는 단위까지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은 46승까지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로 따지면. 그런데 그걸 쉽게 만들어야만 하는 거지, 그치?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숫자가 단어가 몰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요. 단어는 외우세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기.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됐나요? 이걸 얼마나 큰 수인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계산을 했어. 6.02 곱하기 10의 23승기가 도대체 얼만큼이냐? 이걸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만큼인지 니네한테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종이인데, 종이. 이 종이가 되게 얇죠? 이 종이를 한 장 한 장씩 쌓아요. 이만큼. 한 장 한 장씩 쌓아서 이만큼을 쌓으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니네 아니? 알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는 그걸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TV 뭐 이런 거죠. 그게 뭐야? 근데 이게 얼마나 궁금했으면 계산을 다 했겠죠. 종이 한 장의 두께는 얼만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쌓아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쌓으면 쭉 올라가요. 아파트 지나고요. 남산타워 지나고요. 지구 대기권을 지납니다. 그래도 모자라요. 달도 지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쌓으면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까지 가요. 안 끝났어. 되돌아와요. 장난 없죠. 이 종이를 이만큼 쌓으면 태양까지 갔다 와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를 100만 번 할 수 있대요. 상상이 안 가는 숫자지, 그치? 얼마나 많으면 종이를 가지고 태양까지 왔다 갔다 100만 번 할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을 갖고 노는 거야, 화학은. 됐죠? 그래서 화학을 하는 애들이 이게 감이 안 잡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넣어지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좀 넣어지면 몰 파트는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너무 길죠? 그래서 한 단어로 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 공깃밥 주세요. 한 그릇 갖다 주는 거 맞잖아요. 공깃밥 64만 8,420개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쉽게 만드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만들었는데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됐죠? 이거 할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는 이 녀석의 기본은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요 파트를 반드시 읽고 패턴으로 연습해 주세요. 잘 보세요. 요렇게 비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울 위에 비커를 올려요. 올렸지? 그러면 여기에 눈금이 그려지겠지, 그지? 숫자가 써지겠죠? 여기에 숫자가 써일 때 뒤에는 그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위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자량, 분자량 단위를 쓰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요 그람 앞에 써 있는 요 녀석은 실제로 몸무게겠지. 실제 질량인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탄소 원자를 한 개를 넣어요. 탄소 원자 한 개를 넣으면 여기 저울에 몸무게가 표시되겠죠. 얼마로 표시돼? 12로 표시되니? 아니요. 아까 얘기한 0.000000 이렇게 표시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넣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위해서 탄소 원자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몇 개를? 아까 얘기한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여기다가 꽉꽉 채워 넣으면 이 녀석의 몸무게가 여기 표시되겠죠. 그 값이 얼마야? 12g. 이렇게 나가는 거야. 다시 탄소 원자 몇 개를 모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12g이 딱 나가요. 그럼 우리 눈에는 탄소 원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 비커 보일 테고요. 저울 보이고 눈금만 보이겠죠. 여기다 탄소 원자를 막 이렇게 때려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짜잔 하고 12g이 나타나면 이 안에는 이만큼 들어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간단하게. 탄소 원자를 몇 개를 넣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넣으면 탄소 원자는 몇 g이 나가? 12g이 나가는 거죠. 여기 g을 붙인 거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은 이만큼 무대기의 실제 질량이 되는 거죠. 됐어요? 요 파트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게 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파트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비커와 질량, 저울을 설치하고 이번에는 산소 원자를 넣어가는 거야. 산소 원자는 탄소보다 조금 무겁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질량값을 쟀어. 몇 개를 넣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딱 넣는 순간 여기에 저울값이 나타나겠지. 몇 g으로? 16g.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산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넣는 순간에 실제 질량은 몇 g이 나가야 돼? 16g이 나가야죠. 여기까지 됐나요?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비커에다가 저울을 설치하고 이산화탄소를 넣어요. 하나씩 넣어가겠죠. 질량은 매우 작으니까 나타나지 않겠지. 그런데 몇 개를 넣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넣으면 요 녀석 저울의 질량값이 딱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값이 얼마야? 44g. 되셨나요? 탄소, 이산화탄소 이만큼 넣으면 탄소도 이만큼 넣은 거지. 그럼 탄소가 해당하는 것은 12g이거든요. 산소도 이렇게 해서 이만큼 넣은 거지. 그러니까 32g이 나가서 합치면 44g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g자를 붙이면 이게 실제로 나가는 질량이에요.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 원자량, 분자량의 단위를 붙이는 순간 그건 한계가 아니지. 이만큼 정도는 넣어줘야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때려 넣어줘야 비로소 요만큼의 질량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 분자량의 상대적인 값과 실제로 나가는 실제 질량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될 테니까요. 되셨나요? 이게 몰이라는 애의 개념이에요. 그럼 워딩을 잘 보세요.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12g이 나오죠. 산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16g이 나오죠. 이산화탄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44g이 나가죠. 너무 길지.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너무 기니까 이걸 몰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됐죠? 그럼 워딩이 되게 간단해지죠. 탄소 원자 1몰은 12g. 산소 원자 1몰은 16g. 이산화탄소 1몰은 44g. 어때? 되게 쉬워지죠? 몰은 굉장히 긴 단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로 바꾼 거예요. 그게 몰이라는 녀석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앞으로 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탁 나올 때마다 아,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이퀄 치고 매치만 시킬 수 있으면 한 단계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죠.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저울의 눈금이죠. 이 녀석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산화탄소를 넣었는데 띠릭띠릭하고 질량이 나타나겠지. 여기에 22라고 딱 떴어. 그럼 얘는 몇 개를 넣은 거야? 6 곱하기 10에 23을 넣은 건 아니죠. 어때? 절반밖에 안 넣었지. 그러니 얘는 3 곱하기 10에 23승계를 넣은 거죠.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에 23을 넣었으니까 아, 이거 지우고 2분의 1몰을 넣은 거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값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지. 그게 화학인 거죠. 첫 번째 단어예요. 뭐라고? 몰. 뭐라고?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뜻입니다.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거 아보가드로가 찾았다고 했습니다. 아보가드로의 수. 표시하자. 자, 뭐 해야 된다고? 요거 하나 간단히 정리할게요. 비커에다가 저울을 설치한 후에 저울을 설치했어요. 그럼 여기에 실제 질량 값이 나타나겠죠. 그람을 붙이. 됐죠? 둘 나누셔야 됩니다. 원자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몇 개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슉 집어넣으면 실제 질량값이 여기 표시된다는 거죠. 얼마가 표시돼? 원자를 넣으면 원자량에 그람을 붙인 값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원자를 이만큼을 넣으면 원자량에 그람 붙인 것만큼 실제 질량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분자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자를 얼만큼 6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를 넣어줘야 비로소 분자량에 그람 붙인 것만큼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람이 붙어 있으면 단위가 써져 있는 거 맞지, 그지? 이 단위가 써져 있는 애들을 우리는 실제 질량이라고 합니다. 단위가 써 있는 애들 실제 질량이라고 해요. 되셨나요? 얼마큼 넣어야 된다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아보가드로의 수만큼은 넣어주셔야 되고요. 우린 이걸 한 단어로 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렵진 않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x. 자, 한 번만 해볼게요. 탄소 원자가 있어서 탄소 원자 원자량이 얼마라고? 12요. 그죠? 이 녀석을 막 때려 넣었어. 얼마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다 때려 넣으면 몸무게가 얼마나가? 12g이 나가야 되죠. 됐죠? 그러면 얘는 탄소 원자가 몇 몰이라고? 탄소 원자는 1몰. 됐죠? 요게 세트 단어예요. 요만큼. 쉽지? 한 번만 더 해볼까? H2O 분자는 분자량이 얼마니? 18이죠. 그러면 이 녀석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몇 g이 남아야 돼? 분자량에 그람 붙인 것만큼 실제 질량이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시해? H2O 분자 1몰이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쉽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H4 메탄입니다. 분자량은 16이요. 그쵸? 저울에 올리고 쟀더니 8g이 나가는 거야. 됐나요? 몇 몰밖에 안 모아졌어? 2분의 1몰밖에 안 모아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 CH4 분자가 2분의 1몰이 모아졌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몇 개니? 3.01 곱하기 10의 23승. 연습을 할 때는 그렇게 표시하지 마시고요. 2분의 1 몰이죠. 몰자 대신에 뭘 쓰면 된다고? 쟤를 쓰면 되죠. 그죠? 몰을 지우고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개를 물어보면 이 녀석 아보가드로의 수를 써서 표시하시면 되고요. 몰을 물어보면 그냥 표시하시면 되죠. 얘랑 아보가드로의 수와 몰은 같은 단어니까요. 되셨나요? 어때요? 여기 세트처럼 보여야 돼요. 세트처럼. 이 4개, 3개 중에 무언가를 주면 맞추는 거죠. 무언가를 주면 맞추는 거지. 그게 화학 1단원의 가장 비중 있는 시험 문제예요. 매우 많이 풀어야 되고요. 중간고사 기간 내내 전부 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수업 시간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걸 잘 못하면 뒤에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EX.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CO2. CO2 분자. 분자량은 44. 분자량을 알아야 문제가 시작되겠지. 그래서 분자량은 차근차근 외웠습니다. 잘 보세요. 얘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모으면 몇 g이 나간다고? 실제 질량이 분자량에 그램 붙인 거 44g이 딱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CO2 분자 몇 몰? 1몰.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요. 이산화탄소 분자 44g 속에는 탄소 원자는 몇 몰 들었니? 이 안에는 산소 원자가 몇 몰 들었니?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말이죠. 탄소 한 마리에 산소 두 마리가 합쳐져서 이산화탄소를 만든 거 맞지? 얘가 만약에 한 개가 있다면 요 안에 탄소는 한 개 속에는 한 개 들어있는 거 맞죠? 산소는 두 마리가 붙어있는 거 맞지? 얘는 두 개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산화탄소 한 개 속에는 탄소 한 개와 산소 두 개가 있죠. 개자를 지워. 그리고 이 녀석을 몰자로 바꾸면 이산화탄소 1몰 속에는 탄소가 몇 몰 들었어? 1몰 들어있겠죠. 그죠? 당연하겠죠. 개수는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산소는 몇 몰 들어있는 거야? 2몰 들어있는 거 맞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1몰 속에는 탄소 1몰과 산소는 2몰이 들어있어요. 그치? 그럼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 1몰 속에는 탄소 원자는 몇 몰 들었어? 요 뒤에 가스라고 합니다. 요 뒤에 숨어있는 숫자를 곱해주는 거 맞죠? 그러니 얘는 1몰 들었고요. 얘는 2자가 붙어 있으니까 2몰 들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CH4 질량을 쟀더니 4g이래요. 자, 몇 몰이니? CH4 몇 몰? 얘는 분자량이 16이죠. 16g이 나가면 1몰. 4g밖에 안 나갔으니까 4분의 1몰. 됐어요? 4분의 1몰이요.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4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이렇게 표시하면 쉽죠? 계산을 굳이 안 해도 되죠. 내신 시험 볼 때 계산하세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만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CH4 4g 속에는 탄소 원자는 몇 몰 들었니?
됐죠? 그럼 이 안에 수소 원자는 몇 몰 들었니? 되셨나요? CH4 어떻게 생긴 거야? CH4는 탄소 한 마리에 수소 4마리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 한 개라면 탄소는 한 개 있고요. 수소는 4개 있는 거 맞지? 얘가 1몰이라면 얘는 1몰, 얘는 4몰 있는 거 맞죠? 그럼 얘가 4분의 1이라면 얘는 4분의 1이죠. 얘는 1이겠죠. 됐나요? 원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 뒤에 숫자를 곱해서 만듭니다. 탄소는 4분의 1 곱하기 1이고요. 수소는 4분의 1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1몰이 들어있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쉽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게 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좀 공부를 해주시고요. 화학 어려워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하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물화생지를 다 가르치는 내 입장에서는 화학이 그렇게 뭐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아요. 진짜 해볼만 하단 말이죠. 왜 잘 안 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어려움이 쌓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단추를 잘 키워서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만 딱 넣어주면 매우 쉽게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진로를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내신용 서술형 시험 문제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거 꼭 메모해 주세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몇 g일까요? 탄소 원자 한 개는 몇 g 나가긴 실제 질량. 됐죠? 이것도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잘 보세요. 탄소 원자 한번 써볼까? 탄소 원자 몇 개를 올리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올리면 몇 g이 나가야 된다고? 12g이 나가야 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럼 떨렁 한 개만 올리면 몇 g 나가야 돼? 이만큼의 수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얘를 이렇게 많이 넣어야 12g이 나가니까 한 개라면 얘로 나눠줘야 그만큼 나가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 얘는 12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로 나누는 거지. 되셨나요? 그럼 얘를 약 6이라고 하면 이 약분차지죠. 2가 남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은 23이에요. 분모값을 분자값으로 올리면 지수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나가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표시해? 아까 표시한 거죠. 0점하고 소수점 23개 붙이는 거 맞지? 그리고 2자를 끝에다 쓰면 되죠. 어때요? 질량 되게 작죠? 그죠? 우리가 배우는 원자는 질량이 엄청나게 작아요. 자, 다시요. 원자 한 개의 질량 어떻게 구한다고? 12가 누구 값이야? 원자량 값이죠. 그 원자량을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눠주면 한 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탄소 원자 어떻게 써?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썼어요. 얘를 6.02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눠주면 얘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됩니다. 그럼 정리할 수 있나요? 이 녀석을 정리를 그냥 간단히 해보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원자량을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g을 붙이면 돼요. 이게 원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니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 1 나누기 6 곱하기 10의 23승이에요. 그럼 두 번째 칸 구역 완성되죠.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니?
그럼 분자 한 개는 분자량이라는 단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분자량을 넣고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눠주면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나타나겠죠. 저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와요. 물분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니? 실제 질량은? 그럼 물분자 한 개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을 써야 되는 거 맞지? 얘를 약 6 곱하기 10의 23으로 나눠주면 약분을 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것들 내신용으로 잘 체크해 두시면 시험 문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몰파트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1몰만큼 모으면 실제 질량이에요. 그죠? 1몰만큼은 모아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는 모아야 실제 질량. 요 내용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머릿속에 넣으세요.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칠판 지울게요. 여기까지 합시다.